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2차 1과목과 2과목에 공통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유력하죠. 적용보험료를 구하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죠? 적용보험료를 구할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가면 나올 때마다 천천히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제 강의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드럭으로 딱 해서 카피해서 그대로 챗GPT에 물어보시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 줘 그러면 쉽게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기를 하나 더 얻었다 보시면 돼요. 핵심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 주라는 말을 분명히 넣으면 훨씬 쉽게 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다닐 때 계속 이걸 질문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되게 재미도 있고 알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훨씬 개념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적용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답인데 영업보험료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딱 들어가서 쉽게 설명해 줘. 자꾸 그 습관을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반열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작물 손해평가사라는 것이 용어도 생소하고 하는, 그리고 고사주 수준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 뭐 소절도범 묘치라는 게 딱 나오면 들어가서 쉽게 설명해 줘.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계속 아는 것도 반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시설 파트. 시설 파트에서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 장가율 등에 대해서 기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들어가서 제팁 해주고 암기 팁 만들어줘 라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격하기는 그래봤자 2차 1과목과 2과목 페이지 수 얼마 됩니까? 제 아무리 해봤자 500페이지가 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합격이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 10번 가축 정부 지원 요건, 가축사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축종별 대상제, 주계약과 특약에서 담보된 내용, 소득적 기람의 보장 특별약관, 이런 것들이 젖소, 소의 가액 구획에 의해서 가축은 나올 거다. 이는 유력하게 15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2회 시험에서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1번. 자, 복숭아 자두의 과중조사 방법 가로넣기. 요거는 제가 1페이지를 만들어줬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써놓으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5점짜리 문제에서 가장 중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게 안 나왔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과정조사 방법은 품종별로 몇 개 이상? 몇 개 이상?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농지당 비상 품목은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나머지는 60개 이상.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배웠던 기억은 나죠. 그래서 할 때 이번에 심화 과정에서는 요 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틀리면 안 돼. 그죠? 나올 게 유력하고 헷갈리는 걸, 이게 무려 30페이지의 설명이 이론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장으로 딱 해버리면 끝나. 그죠?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그것만 좀 푼다면 요 문제도 풀 수가 있다. 12번. 블루베리의 폐율과 보험금 개선 과정과 값을 쓰라. 옥수수의 폐 수확량 권한 문제도 함께 공부해서 이게 15점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고 블루베리는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온주밀감과 평가방이 비슷하기 때문에 괄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괄호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그것만 풀린다면 식이 혼란스럽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3번도 5점짜리 문제죠. 저가전 종합위험은 항상 나온다.
거기다가 또 세부적으로 일소 피해 보장, 가을 동상의 감수 가시수 산정 방법에 관한 괄호넣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적과제는 나무, 착가감수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세 가지 파트에서 나온다. 보여지고 5점짜리 괄호넣기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14번 차 품목 수확 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 값을 쓰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특이한 것, 기본적인 것은 잘 안 나와요. 밭작물에서 마양고옥 감감감 착콩양이면 거기서 뭐 고구마가 나오냐?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주어진 조건만 대입하면 끝나. 근데 다른 품목들은 마늘 같은 경우는 변수가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죠. 환산계수가 있고 비대추징수가 있는 품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품목도 평가 방법이 특이하거든.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을 알아야 특이한 걸 적용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계산식을 쓰라 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고 요거는 필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자. 요 부분은 제가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원리를 설명할 거라고. 그러면 원리를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돌았으면 잘 잊어먹는 50대 60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왜 그런지를 한번 정확하게 해놓으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수학량 자녀 비율에 대해서는 공식을 이해를 해버리면 조건에서 주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달달달 외우려면 이게 하루 종일 해도 헷갈리거든. 1.03, 1.06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곱하기. 그죠? 근데 그게 나온다는 이유가 있더라. 그걸 제가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혹시 안 주어졌을 때 2, 3분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주는 게 공부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 논작물, 밭작물, 과수의 경작불능보험금, 재파종보험금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온단 말이죠. 왜? 보험금 계산 할 때 중요한 포커스거든. 왜? 우리 일이 보험가입 농가에서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율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이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주는 보험금까지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일이고 그리고 보험금은 NH 손보에서 하지만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분질미는 경작보험금에 특별하더라 해서 다른 품목들은 몇 프로 이상이죠? 경작불능은 그 농지가 65% 이상이지만 예외적인 것은 분질미는 몇 프로 이상? 60% 이상이더라.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 16번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2차 1과목 할 때 논작물부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작물이다. 논작물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벼품목이란 말이에요. 1회부터 11회까지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1회부터 10회까지 나왔어. 근데 11회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자. 그래서 벼는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놓자. 그리고 수량요소 조사의 피해를 구할 때 필요한 공식인데 이때 수확량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표선면이겠죠. 제주도의 표선면이다 해서 표준 수확량 곱하기 선비니까 비율은 우리가 개수를 가지고 나달 개수와 이삭 상태 점수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비율을 구하고 이런 피해 면적의 보정 개수가
1, 0.9, 1.1 세 가지 형태에서 해당되는 것을 곱해주면 수학량을 구한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이과목 핵심 심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나오면 15점이고 공부할 양이 가장 적은 것이 논작물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밭작물에서는 차품목의 수학량 계산 방법. 이때 밭작물은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팥, 노지수박까지. 그래서 마늘, 옥수수, 가을 감자, 차 이것이 시험에 주 출제 포인트가 되죠.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온다. 왜? 나오면 조건대로 해보면 되고 이거는 주어지는 조건에서 표시가 없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난지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건에서 난지형만 주어지면 난지형은 환상계수 0.7을 생각해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틀리기 쉽잖아요. 그죠? 비대칭 지수도 수학 적기까지야 조기 수학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아있다. 이거 하면 바로 또 한 단계를 더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옥수수도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감자는 뭐가 있죠? 병충해 감수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단계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별표 9에서 1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수확량 산정 시 수학전 사고 접수가 없을 경우 수확량과 폐율과 이런 값을 구하시오 하는 이 부분이 나올 거다.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지만 수학전 사고 접수가 없을 경우는 이 착과량만 가지고 수학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따버렸을 경우가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수학 사고가 없었다면 그 착과량은 평년 수학량과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컴마. 평년 수학량과 착과량과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하더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과수 12종 할 때 반드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7번. 17번은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하늘에도 이 문제가 빠지면 안 되는 문제죠. 적과전 종합위험은 중요한 품목이고 가장 계산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리고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의 문제는 이미 알려줬죠. 나온다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려주죠. 근데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때 시험 패턴은 착과감소보험금.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이 이제 제대로 열린 과실손해보험금. 그리고 착과와 과실손해보험금은 그 과수원에 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과실이죠, 과실. 사과면 사과해서 과실에 대해서 보장해 주면 나무는 별도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나무손해보험금. 이때 주의할 것은 나무는 가입 시점부터 여기까지. 저까지는 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 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에. 근데 과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적과전에는 착가감소보험금을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적과를 중심으로 이때 담보 형태는 적과전 종합위험은 종합위험도 가입이 가정하지만 또 뭐죠? 5종 한정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전에 무조건 종합위험이 아니다. 시험 문제에서 5종 한정이라 되어 있으면 5종 한정만 담보해준다. 그때 우리는 평가 방법이 A, B, C로 나누어서 시험지에 나오면 문제를 읽고 적과전까지 사고가 뭔지를 딱 보고 A, B, C를 1회부터 11회 시험에 나온 모든 문제를 적과전 나오면 A, B, C를 구분해낼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딱 그것만 해버리면 풀린다. 그래서 나무손해보험금은 가장 중요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5점, 5점, 5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7회 때도. 그래서 나무손해보험금은 2분이면 구해. 왜? 실제 결과주수가 300주다 하면 되고 고사주수가 몇 주인 줄 안단 말이죠. 왜? 적과전이든 뭐든 죽은 놈만 찾아내면 되거든. 고사된 것만 찾아서 30주가 고사됐다 했을 때 피해율은 몇 프로죠? 300주. 실제 결과주수 분에 고사주 30주면 피해율은 10%다. 300주고 한 주에 10만 원이다 라고 문제를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300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주수는 300주, 고사주수가 30주. 이때 보험금은 네? 계산해보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계산기를 바로 끄집어내야지. 이럴 때는 얼마세요 하면은 일단 계산기를 끄집어내죠. 이때 보험금은 얼마죠? 얼마요? 150만 원 나왔습니다. 150만 원. 공부를 하신 분 같아. 150만 원.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이거는 기본 문제잖아. 기본 문제. 이게 아마 1회부터 5회까지 시험 보시는 분 이런 문제 나왔어, 지금. 지금은 이거보다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금은 이렇게 풀면 되죠? 보험 가입 금액 모르니까 밑에다가 답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했죠?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안은 그냥 쓰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 그죠? 보험 가입 금액 모르니까 밑에다가 답에다가 답안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300주고 곱하기 한 주든 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하니까 3천만 원? 맞죠? 피해율은 실제 결과수 300주로 주어졌고 고사주수가 30주다. 피해율은 10%. 그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3천만 원 곱하기 피해율 1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몇 프로죠? 나무는 무조건 5%잖아. 5%. 그러니까 150만 원. 답안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150만 원. 둘 다 써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거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나무손해보험금을 먼저 구해라는 거지. 제일 쉬우니까. 두 번째, 착가감소보험금. 그래서 문제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몇 번? 17번 문제. 17번 쓰고 1번 착가감소보험금 고라. 계산과정 값을 쓰시오. 2번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 값을 3번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 값을 하면 우리는 3번이라 쓰면 되죠. 17번에서 3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하면 17번 3번이면 요약하라는 거예요. 3번 나무손해보험금 이게 쓰고 답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썼어. 왜? 나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를 풀 거니까. 이게 하는 이유는 채점자가 5번 채점하다가 그 다음 20분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써달라고 했지만 나는 헷갈리지 않아. 왜? 1번부터 20분까지 쭉 쓰고 3번 풀어다가 다 표시했잖아. 이걸 채점할 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각 문제마다 요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반 정도는 요약을 해요. 저는 요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번부터 3번에서 요약을 하려면 나무손해보험금을 쓰라는 거지. 쓰는 순간 시간이 몇 초라도 걸리고 20문제 풀다 보면 엄청 시간이 걸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학기자한테 다 물어봤거든. 어떤 사람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는데 안 쓴 사람 감점이 있느냐? 감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쓰면 되지. 그죠? 이 중요합니다. 3번 그대로 답 썼어요. 이렇게 쓰면 완벽한 답이야. 1번 착과감소보험금. 그거는 말 써야겠네. 착과감소보험금은 이거 어떻게 구하죠? 착미자 중과 50% 착과감소 과실수 뭐 문제지에다가 써놓고 어떻게 구하지? 쭉 써놓고 한 줄을 풀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끝자도 안 썼어. 문제 할 때마다 끝자를 써래. 또 문제 답안지 주의사항에 보면 안 써요. 안 써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감점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굳이 막 신경 써가지고 끝 안 써도 돼요. 저도 안 썼고 학기 전에 다 물어봤어 제가.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볼 때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네, 그렇게 주의 당부 사항을 좀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우선순위를 뭘 할지 하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먼저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고 착과손해보험금 그 다음에 2번인 과실손해보험금은 시간이 A사고 B사고 C에 3번 정도 딱 나오면 시간이 여러분 빨리 풀어도 12, 3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5점짜리니까 세모하고 해요. 하고 나중에 성부수를 이 5점 푸는 시간이나 15점짜리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똑같다면 이거 포기해야지. 그래서 항상 과실손해보험금은 포기할 마음을 가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쫓긴단 말이죠. 자, 18번.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종합비용 과실손해보장 방식 OD, 감귤, 블루베리 폐율과 보험금 계산 가수를 값을 쓰시오. 이번에도 복분자 나왔죠? 이것도 나왔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트렌드가 오봉부감 플러스 두릅과 블루베리는 평가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평가하기 아주 좋은 품목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출제위로 간다 그래도 이거는 낼 것 같아. 왜? 다른 작물은 수확량 구할 때 패턴이 있지만 이 패턴에서 다른 패턴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확할 때 수확량 잔여 비율을 한 번 더 넣기 때문에 아주 시험 출제할 때는 좋은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7회, 8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부할 거는 OD 공부, 온주밀감 공부, 블루베리, 복분자, 무화과 5가지 하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렇지라고만 그 의문점이 풀린다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원해시설 작물과 고추의 수확기준 경과비율이 이거일 때 본걸 구하시오. 제가 볼 때 1회부터 11회까지 원해시설 작물이 나왔을 때 합격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10회, 11회 5%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 그럼 올해 좀 10% 정도 합격을 주려면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건 낼 확률이 높다. 합격률에 따라서 문제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해시설 작물, 고추, 생산부 보장 밭작물의 고추와 그 다음에 원해시설 작물에 이때도 고추가 있고 이때가 고추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노지에서 고추를 재배할 경우, 이거는 비닐하우스일 때, 이때 수확기 경과비율 중 10% 미만인 경우 경과비율을 구하고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메모를 해놓고 유심히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파트, 축사, 비가림 시설, A동, B동, 사고시, 보험금의 계산가격 값은 나왔죠. 시설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5점이 됐든 15점이 됐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설 파트에서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축종에서 왜 그럴까? 해가림, 비가림, 농부, 축사, 농부라고 해요. 농부, 농업용 및 프레시실. 이때 평가 방법이 해가림이 독특하더라, 이거는 비슷하더라.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비례보상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자. 시험 문제에서 잘 모를 때는. 좀 이해가 되면 비례보상이 없는 시설은 비가림과 농부는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왜? 가입할 때 이미 80% 이상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50%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건물이 10억짜리야. 내가 50%만 가입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의 생각과 보험회사 생각은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를 신호등기에 누가 들이받았을 때 살 들이받았어.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다? 가해자는 살 거의 뭐 잠시 했는데 다친 사람은 뭡니까? 목덜미 자꾸 나오잖아요. 이 가해자 피해자의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50% 비례보상의 의미는 내가 10억 중에서 50% 가입했다 해서 불이 5억이 났어. 그러면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10억 중에서 50%인 5억을 가입, 5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험에서는 무슨 소리야? 영원이다, 영원. 왜? 잘 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여기가 화재가 났어. 그래서 5억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50반 동안이 났어.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는 가입할 때 여기 이거 가입한 거 아니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여기를 가입해서 추정하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난 것은 보험 가액, 즉 몸값이죠. 이 전체 건물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평가해 보니까 10억이더라 이제. 그 중에서 피해 난 게 5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는 주겠다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보험회사 가입자하고 보험회사의 차이지만,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어디에 불날지 모르는데 나는 5억만 가입했으니까 5억만 주세요 한 것은 비례보상이 아니죠. 5억이 낮지만 그 5억은 5억이 아니다. 10억 중에서 너는 5억만 가입했기 때문에 50%만 줄게 하는 게 비례보상의 핵심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보상하지 않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비례보상이다 이렇게만 해도 되고, 그 비례보상을 안 하는 시설은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림 부대 시설이다. 왜? 가입할 때 이미 80%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전부를 가입한 것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80% 이상만 가입하면 100% 본 걸 보거든요. 왜? 20%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의가 아니라야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할 때 AA 플러스 BB 플러스 C로 모든 축종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모든 시설 파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파트와 이 파트와 이 파트는 사고 났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한 번에 나온 게 이 설명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다 했을 때 모든 보험금은 AA에서 여기서 1억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근데 1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는 경우는 BB의 사고가 있을 때, 이때는 이게 3천만 원 들었다 했을 때 보험금은 여기서 1억을 받고 플러스 초과되더라도 이걸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C는 기타 협력 비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타 협력 비용은 협력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어. 그럼 거기서 공제하면 안 돼. 그럼 누가 협력해 주겠냐, 그죠? 그럼 돈 들은 것만큼. 왜? 보험회사가 요청해서 기타 협력을 해줬기 때문에 C는 시험 문제 나오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험금에 주면 돼. 근데 B에서는 꼬다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2월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A, BB, C라는 공식이 나왔다. 그럼 대문자 A가 뭔데 했을 때는 이게 비닐하우스에 구조체가 사고 났을 때, 화재가 나거나 태풍이 와서 쓰러졌을 때 이 구조체를 다시 설치하는 이 구조체 자체 목적물 손해가 있을 거라면 그게 3천만 원이다. 플러스 이 잔존물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치운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필수라며, 필수. 그러니까 이 필수가 500만 원이다 하면 문제에서 그럴 때 500만 원을 다 주느냐,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잔존물 제거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잔존물 뭐라고요? 제거 비용이라고 하자. 제거를 하니까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인데 목적물 손해가 3천만 원 났으면 너는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걸 끌어와서 차에 싣는 비용까지 거기까지만 담보해 줄게. 네가 그걸 싣고 여기 평택에서 사고 났는데 저 부산에 가서 버린다고 해도 다 주면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싣는 비용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인데 500만 원 썼다 그랬을 때 이 3천만 원의 몇 프로 한도? 10%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보장해 줄게. 그 300만 원밖에 안 돼. 이것이 대문자 A가 탄생되는 거죠. 3,300만 원이 되고 대문자 A죠. 스몰 a는 뭐냐? 자식이니까 그 중에서 항상 우리는 보험 줄 때 농작물에서 뭐가 있었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잖아. 자기 부담금은 3,300만 원에서 구조체도 피하고 피복체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3,300만 10% 한도가 얼마죠? 3,300만 10%. 330만 원을 먼저 구한다 이거죠. 구했는데 이때 자기 부담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규정을 30만 원 이상 100만 원 한도까지만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30이 얼마나 바뀝니까? 100만 원이지. 그래서 보험금은 3,200만 원이 된다.
이거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체크해서 끝나. 그리고 대문자 B는 손대잔이라고 해요. 손대잔. 용어를 몰라도 되는데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립시다. 손해방지 비용. 그죠? 손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거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대유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철근값이 올라서 보험회사에서 좀 보초 써주시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주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B의 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100만 원 한도가 안 됐을 경우, 즉 이 손해가 900만 원 났어. 그러면 자기 잔존물 제거 비용이 500만 원 썼으면 이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90만 원이죠. 9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한도인데 90 남으니까 나중에 이럴 경우에 비가입세에서는 플러스 요거 AA를 구했고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 얼마만 쓰다가 마이너스 10만 원이 여기 온다.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BB의 스몰 b의 핵심 사항이더라.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술 파트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고 4대 시술 파트와 가축 파트를 왜? 가축도 잔존물 제거 비용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가축도 저렇게 유사하게 시술 파트에 넣어서 공부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번 문제. 이제 가축이겠죠. 소, 젖소의 가액을 구하라. 그 다음에 닭, 오리의 가액을 구하라. 기능이 있는 돼지의 가액을 구하라. 종모돈, 종빈돈, 자돈을 제시하는 경우. 또 11에도 시험 나왔죠. 이거는 안 빠집니다. 농작물 파트에서는 작물이 빠졌다가 해서 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만 가축과 시설 파트는 분야가 달라요. 국어, 영어, 수학이니까 시험을 국어에서만 다 낼 수 없어. 영어도 나오고 수학도 내야 돼. 그러니까 가축과 축사는 별도의 파트다 보니까 여기서는 시험이 못 나와도 5점. 통상적으로 15점이 나왔고 12회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정리할 때는 가축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축을 공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 4대 시선 좀 어려워합니다. 평소에 접했던 부분이 아니고 맥스 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해야 되고 플러스 BB 플러스 C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가축은 그렇지 않다. 가축은 그 원리만 알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다. 소라는 파트가 있고 그 중에서 젖소 파트가 있고 달라요. 소와 젖소 파트는 지금까지 시험에 소가 주로 대부분 나왔고 젖소는 가끔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돼지까지 나옵니다. 올해는 닭이 나올 차례가 아닌가. 뭐 오리는 간단하니까. 이때는 우리는 가축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인간은 나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몇 년생에서 연령이죠, 연령. 나이가 연령이에요. 나이령자인데 해년자를 쓰나요? 1년 단위 365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는 그렇지 않다. 소는 월령을 기준으로 하는 월령. 젖소도 월령이다. 근데 젖소는 다른 가축하고 좀 젖소와 소를 구분해야 된다.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 꼭 암기해야 될 것을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동일한 가격이야.
한 달마다 가격이 차이 나. 일단 동일한 가격. 한 달만 차이 나고 이렇게 동일하고 그게 여기는 주어지는 값이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몇 개월에 회사했을 때 얼마 되지 하는 것이 시험에 나왔고 나오더라도 또 저렇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때의 가격은 분유댁이라고 줘. 그럼 똑같아. 그거 뭐 시험 문제 내놔는 알려주고 그걸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계산을 해야 돼. 한 달 한 달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젖소의 가액 구하기다. 그래서 소는 월 단위로 평가한다. 그래서 25일령일 때, 10월령일 때, 그리고 월 미만은 버립니다. 날짜를. 버리기 때문에 몇 월령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소는 왜 그럴까 했을 때 두 사람이 평가사가 하고 수의사가 같이 갑니다. 보통 가면. 한 마리 평가할 때 몇 년 전에 10만 원이다. 요즘 13만 원이 한 마리 평가할 때 한 5마리 폐사했을 때 좋죠. 한 번에 쭉 해서 5마리 곱하기 13만 원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들어서 무게를 잴 수가 없지는 않고 좀 힘들죠. 왜 이만기 같은 사람 두 사람이면 뭐 한 500, 들지 않겠어? 두 사람이면 평가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체력 좋은 사람 뽑겠죠. 근데 어쨌든 들기가 아주 힘이 들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귀에다가 딱 이표를 붙입니다. 원래 언제 태어났어. 그걸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로 모든 농가 전국의 매돌령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죠? 소는 사료를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죽었을 때는 그 값은 똑같아. 그게 원령의 기준이다. 그럼 돼지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월령, 일령이 없어. 돼지는 오직 무게, 몸무게로만 몸무게로서 모든 게 적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몸무게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축사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할 때 졸졸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칸막이가 딱 못 가도록 돼 있어요. 주인이 딱 있다가 한 30km쯤 되면 딱 압니다. 딱 찍습니다. 너 나와. 그러면 다음 칸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 하면 30km까지 기준을 둔 이유는 30km 되면 잘 안 죽어요. 어릴 때 새끼들 잘 죽습니다. 질병이 약하게. 그래서 55km에 폐사했다 했을 때는 30km까지는 비싼 우유를 먹는다. 비싼 사료를 준다. 좋은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가격 뭐 25만 원 플러스 나머지 무게는 폐사했을 때 55kg니까 마이너스 30kg까지 뺀 25kg는 킬로그램당 가격을 구해서 적용해 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0kg일 때에서 왜 고기가 육순돈에서 비육돈 살찌는 단계 얘기란 말이에요. 비육돈. 그리고 출하한다면 출하할 때 110kg가 되면 가장 고기가 맛있고 잘 익은 상태 잘 했기 때문에 그때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150kg라도 150kg의 폐사를 했더라도 가격은 몇 킬로 가격? 110kg 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110kg 가격에서 30kg는 이미 좋은 사료 가격을 주기 때문에 분모가 이론수에 보면 80이죠. 80이라 써도 되고 저는 110-30 씁니다. 110-30을 갖다가 80과 동일하죠. 그래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110kg 수치 가격을 구합니다. 이게 뭐 50만원 마이너스 30 뭐 25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번에 시험 나왔죠. 10일에도. 요걸 그대로 하시면 돼지는 풀린다. 닭은 주령 1주 단위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30주령일 때는.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나중에 닭은 알을 몇 개 낳을까요? 통계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은 550개. 알아도 돼 있는 550개. 550개 더 낳을 수도 있고 덜 낳을 수도 있어. 근데 평가 기준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 평년 수확량처럼 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개 난다고? 예. 그래서 550은 뭐라 그랬죠? 죽을 때 꼬꼬댁 하고 죽죠. 꼬댁 하고 죽는다. 그래서 550개가 기준이 돼요. 그때 28주령에 폐사했다, 죽었다. 그러면 550개는 주령입니까? 일령입니까? 1이잖아. 1 단위잖아. 빼줄 때는 28주령 곱하기 7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28주령에 폐사했을 때는 곱하기 해서 1령으로 바꿔주는 것이 많이 실수를 한다. 왜? 꼬꼬댁에 550은 550개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550일 동안 매일 한 개씩 낳을 수 있는데 죽었을 때는 주령으로 시험을 주기 때문에 주령일 경우에는 7을 곱해야 앞으로 못 날 개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하고, 닭도 치킨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관순 누나가 치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31주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팔청준하면서 계산하는 식을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2차 1과목과 2과목의 공부 방법, 2차 1과목에서 시험에 나올 범위 이해부터 쭉 10개의 파트로 나누었고 설명을 드렸고, 2차 2과목은 업무 방법을 완전히 순서를 바꾸어서 논작물부터 밭작물에서 순차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는 거하고, 예상 문제는 5점짜리 문제와 15점짜리는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다까지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앞서 2차 1과목은 특히 AI를 통해서 챗GPT와 암키, 노트북, LM 그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공부하는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깔아놓고 질문을 막히면 먼저 초등학교 수준으로 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개념을 정리해 나간다면 우리 시험도 결코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식사하고 2차 2과목 논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